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도 끝내 건네지 못한 채 마음속에 묻어두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말들은 더욱 조심스럽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혼 40년이 넘어 비로소 늦은 동반 여행을 떠난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져 침묵이 편안했던 그들에게 여행 가방 깊은 곳에서 발견된 메모 한 장이 닿았습니다. 그 짧은 글씨 속에는 남편이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끝내 아내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던 가장 솔직하고 두려웠던 진심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날 두 사람의 늦은 여행은 서로를 향한 진짜 사랑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윤호와 은정 부부가 동반 여행을 떠난 건 참 오래간만의 일이었습니다. 결혼 40년이 넘었지만 정작 둘이서만 떠난 여행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지요. 젊을 때는 먹고 살기 바쁘다며, 아이들 클 때는 챙기느라 정신없다며, 그리고 나이가 드니 나중에 가자는 말이 버릇처럼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아이들은 모두 독립하고 둘만 남은 집은 이상하리만큼 적막했습니다. 은정은 그 적막이 익숙해진 줄 알았지만 윤호의 어깨가 예전보다 자주 축 처져 있는 걸 보며 문득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여보, 우리 한번 여행 갈래요? 너무 오래 미뤘잖아요. 윤호는 놀란 얼굴로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말이 자신에게까지 닿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그렇게 늦은 봄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머플러를 챙기고 비상약도 챙기고 혹시 윤호가 좋아하는 거라며 견과류까지 작은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기도 했고 묘하게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자리 잡은 두 사람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기분 좋은 침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담기지 않은 마음들도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창밖을 보다 말고 은정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작아진 어깨, 늘어진 손등의 주름, 그런데도 여전히 익숙하고 따뜻해 보이는 얼굴. 오랫동안 마음 한쪽에서만 되뇌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조용히 삼켜졌습니다. 말해야 하는데, 이런 말은 늦기 전에 해야 하는데, 하지만 그는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도 표현하기 어려운 말들은 참 많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던 은정은 가방 속 깊은 곳에 접혀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얇은 종이, 낯선 필체.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종이를 펼치는 순간 은정의 동공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윤호가 쓴 듯 익숙하면서도 어쩐지 어색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모 한 장이
두 사람의 여행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은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은정은 메모를 펼친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글씨는 분명 윤호의 것이었지만 그가 평소에 쓰던 메모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줄줄이 적힌 문장들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꺼낸 말처럼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머뭇거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모를까봐 적어둔다. 나는 요즘 많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문장마다 어색한 쉼표가 들어가 있었고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는 몇 번씩 수정한 티가 났습니다. 은정은 메모를 쥔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윤호는 평소 입 밖으로 잘 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글이 가방 한쪽에 숨어 있었단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은정이 멍하니 메모를 바라보며 서 있을 때 문 뒤에서 윤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방이 좀 춥지 않나? 윤호의 말에 은정은 메모를 접어 손바닥 안에 숨겼습니다. 괜히 들킨 듯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작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숨기고 싶은 기분. 아마 윤호도 이런 마음으로 이 메모를 몰래 넣어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응, 괜찮아. 좀 걸어볼까 해서 정리하다가. 은정은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계속 일었습니다. 윤호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닷바람이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잔잔한 파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은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모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윤호가 불편해할까 망설여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윤호가 이 글을 쓰던 마음을 상상하니 섣불리 꺼내기 어려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결국 은정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내일은 바닷가 쪽으로 걸어서 내려가 볼까? 날씨 좋으면 해안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은정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말문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도 부부 사이엔 말로 꺼내기 어려운 틈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뒤 윤호가 가방을 다시 확인하다가 메모가 있던 쪽을 손으로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은정은 듣지 못할 정도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들어갔나 했는데.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은정의 가슴에서는 오래 울림을 남겼습니다. 윤호가 직접 넣은 것이 분명했고 아마도 여행 전부터 준비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에게 직접 건네지 않고 가방 깊숙이 숨겨둔 걸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자신을 위해 쓴 걸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적었을까? 은정은 조용히 침대에 앉아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혀온 감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마 말하지 못한 날들이 너무 많았다는 의미일 테고, 고맙다. 그 속에는 은정이 묵묵히 해온 모든 날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윤호가 너만 믿는다고 웃으며 말해줬던 날. 그 말을 들으며 든든하고 기뻤지만 동시에 그 뒤로 그는 너무 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여보, 은정이 다시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번엔 마음을 조금 내보여 볼 용기가 생긴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윤호의 휴대폰이 울려 순간 분위기가 끊겼습니다. 윤호는 전화를 확인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아, 병원에서 온 문자네. 다음 검사 일정이 좀 바뀌었다고. 병원 검사.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말인데. 은정의 마음 한쪽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메모를 쓴 이유와 병원에서 온 메시지가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메모 한 장이 만들어낸 파문은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깊어가고 숙소 창밖으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은정은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앉아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인데 이상할 만큼 마음이 그곳에 묶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이미 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만 은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잠들지 않았다는 걸. 숨소리는 안정된 듯 들렸지만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은정의 감각은 그가 뒤척임을 억지로 참는 중이라는 것을 정확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그 병원 문자는 그냥 정기검진 바뀐 거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윤호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응, 뭐 큰 건 아니고 날짜가 조금 당겨졌대. 말투는 평범했지만 은정은 그 사이에 묘하게 걸리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조금 당겨졌다는 말은 늘 바쁜 병원 일정에서 흔하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메모의 여운이 아직 가슴속에 남아있어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메모를 접어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불을 끄려는 순간 윤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그거 봤어?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넣은 메모가 은정의 손에 들어갔다는 걸. 가방 정리하다가 우연히. 은정은 솔직히 답했습니다. 윤호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거 원래는 여행 중에 너한테 줄 생각은 아니었어. 그럼 언제 주려고 했는데? 은정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호의 대답은 잠시 늦게 나왔습니다. 마치 마음 한쪽에서 오래된 문을 열 듯 조심스럽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내가 혼자 빨래 넣으면서라도 우연히 볼 수 있게 넣어두려고 했지. 은정은 가만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여행 중엔 주지 못했다는 말, 집에 돌아가 우연히 발견하기를 바랐다는 말, 그 안에는 직접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누군가의 마음, 평생 표현에 서툴렀던 남편의 모습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왜 직접 말하지 않았어? 은정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따지듯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고 싶었습니다. 그 한 장의 메모 뒤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윤호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백하듯 속삭였습니다. 내가 요즘 더 말을 잘 못하겠더라. 괜히 감정이 북받쳐서 그래.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말에 은정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윤호는 원래 감정 표현에 인색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드러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숨소리와 목소리만으로도 윤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려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미안한지, 왜 고맙다고 썼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하지만 은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게 고마웠어.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은정은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떨림은 평생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흔들리는 마음 같았습니다. 잠시 뒤 윤호가 조용히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등이 은정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등은 평소보다 조금 더 좁아 보였습니다. 은정은 그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가 메모에 담지 못한 말들은 아마 훨씬 많았을 거라고. 그리고 그 말들 중에는 미안함뿐 아니라 혹시 말하지 않은 두려움도 있었을지 모른다고. 그날 밤 은정은 메모 한 장을 가슴에 품은 채 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호의 말투, 떨리는 손끝, 병원에서 온 메시지, 그리고 그가 끝내 직접 건네지 못한 글 한 장. 모든 것이 하나로 엮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던 이야기의 실타래가 조용히 풀려나오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은정은 늦게 잠들었던 탓에 몸이 조금 무거웠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아 갔습니다. 반면 윤호는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났는지 벌써 옷을 다 챙겨 입고 커튼을 반쯤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여보, 잘 잤어? 은정의 인사에 윤호는 작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응, 당신은 좀 피곤해 보이네. 은정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윤호의 눈빛은 깊이 머물렀습니다. 평소라면 무심하게 지나쳤을 표정들이 오늘은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치 말로는 다하지 못한 마음들이 눈빛에 스며 나오는 듯 했습니다.
조용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숙소 근처 해안길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길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바다 냄새가 은근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여행이란 묘하게 사람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듯 했습니다. 걷다 보니 윤호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아, 어제 너무 갑자기 이야기해서 놀랐지? 그 말 한마디에 은정은 잠시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윤호가 먼저 속마음을 꺼내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젯밤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지 그제야 조금 짐작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놀랐지만 그 말들이 반가웠어. 은정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반복적으로 밀려오고 있었고 그는 그 리듬에 맞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내가 요즘 좀 마음이 이상해. 뭐랄까 예전보다 감정이 더 쉽게 올라오고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이 자꾸 떠오르는데 막상 입 밖으로는 안 나와. 그 목소리는 깊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정은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살다 보면 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스스로를 막아버리는 순간들이 있지요. 둘은 해안길 끝자락에 있는 조용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바람이, 파도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묵음을 천천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메모 왜 여행 전에 가방에 넣은 거야? 윤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게 병원에서 검사받으면서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 괜찮다고는 하는데 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자꾸 별 생각이 다 들더라. 은정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어젯밤 느꼈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겁이 난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건강을 잃게 되면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은정에게 남아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당신한테 직접 말하려고 하면 목이 메이더라. 나도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메모라도 남기고 싶었어. 혹시라도 내가 못 말하게 되면. 그 말은 끝까지 내뱉지 못한 채 공중에서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그 이어지지 않은 마지막 문장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은정은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윤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손 한 번 잡아주는 일이 이렇게도 오래 어려웠을까? 부부지만 때로는 어색하기도 했던 그 거리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은정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 마음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겼나 봐.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냥 무심한 줄만 알았어. 근데 당신도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그 마음이 없던 건 아니었던 거지. 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게 늘 미안했어.
그 순간 은정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메모 한 장에 적힌 미안함과 고마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평생 말하지 못한 사랑의 한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바람 한 줄기가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가며 따뜻한 햇살을 흔들었습니다. 윤호는 은정의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여행 오길 잘했네.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당신 옆에 있으니까 좋다. 그 말은 짧았지만 은정의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부부는 오랜 침묵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서로의 손을 통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메모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윤호가 평생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음을, 해안길을 천천히 거닐며 마음을 나누었던 두 사람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카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무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고 창문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은정의 제안에 윤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다니던 다방이 문득 떠오른 듯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고 느린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차향이 퍼지자 은정의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마음이 왜 더 불편해졌는지, 혹시 나한테 뭐 못한 말이 있어서 그래? 윤호는 손에 쥔 머그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가 마치 오래된 상자를 다시 여는 사람처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고생 많이 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윤호는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그런 표현들을 거의 내뱉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쑥스러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 그냥 살기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많이 기대고만 살았더라. 은정의 손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사실 그녀도 살아오면서 수없이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말없이 감당했던 가사일, 아이들 뒷바라지, 그리고 윤호의 건강까지 살피느라 늘 마음 한쪽이 긴장되어 있던 날들. 그런데 윤호가 그걸 알고 있었다니, 그걸 말할 줄 알았다니,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여보, 나는 그게 그냥 내 몫이라고 생각했어. 은정은 감정을 눌러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잖아. 서로 그러면서 살아온 거지.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표현을 너무 안 했어. 그게 마음에 남더라. 만약 앞으로 말을 더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싶었고, 그 말은 은정의 심장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앞으로 말을 더 못하게 되면,
그 표현 속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대답 대신 윤호의 손등 위에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거칠었고 기운도 많이 빠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괜히 무서운 생각하지 마. 은정은 단단한 듯하지만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이렇게 같이 있잖아. 윤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앞서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예전과는 다른 결이었습니다. 가벼운 대화가 아니라 평생 묵혀두었던 진심들이 조심스럽게 떠오르는 시간. 은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윤호가 메모를 쓴 이유는 단순한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해 쌓여있던 마음들을 놓치기 싫어서였다는 사실을. 여보, 나도 그래. 은정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당신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가끔 나도 외롭긴 했어. 그 말은 은정이 결혼 후 처음으로 솔직하게 꺼낸 마음이었습니다. 윤호는 놀란 듯 은정을 바라보다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 나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카페 창밖으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리창이 가볍게 떨릴 때마다 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들도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서로에게 내지 못했던 말들을 발견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쩐지 그 메모 한 장에는 아직 읽히지 않은 윤호가 끝내 전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심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를 끝낸 뒤 두 사람은 천천히 숙소로 걸어왔습니다. 바람이 해질녘의 냄새를 품고 지나갔고 하늘은 붉은 기운을 띠며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어둠과 빛이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앞으로 말을 더 못하게 되면이라는 말이 계속 마음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노년의 불안인지 아니면 그가 끝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은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뒤 윤호는 피곤하다며 먼저 씻겠다고 말했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려오자 은정은 캐리어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메모가 있던 가방. 그곳에서 발견한 글 한 장이 둘의 여행을 바꿔놓았고 은정의 마음을 다시 천천히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은정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메모가 있던 위치 바로 옆. 작은 안주머니가 살짝 벌어져 있었던 게 떠올랐던 겁니다. 아침에 짐을 정리할 때까진 닫혀 있었는데 윤호가 무언가를 넣었다 빼려고 했던 건 아닐까? 은정은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얇은 종이 조각이 하나 더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메모를 넣을 때 함께 들어간 것이거나 아예 두 번째 메모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말하지 못하면 이 글이 대신했으면 좋겠다. 은정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말보다 더 깊고 더 절박했습니다. 혹시라도 말하지 못하면 그 문장만큼은 분명한 두려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안함이나 고마움이 아니라 말할 기회조차 사라져버릴 수 있는 두려움. 은정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윤호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가 보여준 작고 미묘한 표정들, 말끝에서 맴돌던 머뭇거림, 설명하지 않은 검사 일정, 그리고 메모를 보았을 때 잠시 스친 죄책감 같은 그 눈빛.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종이를 서둘러 접어 가슴 가까이에 쥐었습니다. 윤호가 나왔을 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좀 어때? 피곤하면 일찍 쉬자. 윤호는 은정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잠시 후 은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요즘 왜 이런 말들을 꺼내는지 당신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나? 그 말은 은정의 심장을 조용히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은정이 걱정할까봐 숨기던 마음의 끝자락을 조금씩 내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말 하려고 그래? 은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앞으로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그래. 그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은정은 그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윤호가 말하지 않은 마지막을 대비한 마음이 그 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여보, 당신 혹시 의사한테 무슨 말 들은 거 아니지? 그 질문은 은정의 의지와 상관없이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윤호의 손이 순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괜한 걱정하지 마.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였지만 은정은 그 속에서 아주 작은 흔들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평소 같으면 못 느꼈을 아주 미세한 떨림. 하지만 오늘의 은정은 그 떨림을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윤호는 침대에 누워 불을 끄자고 했지만 은정은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쥔 작은 종이가 마치 뜨겁게 달아오른 듯 자꾸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혹시라도 말하지 못하면 이 글이 대신했으면 좋겠다. 그 문장 속에 담긴 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단순히 말로 부족했던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은정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과 맞닿아 있는 사랑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지만 가슴속에는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바람처럼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빛이 부드럽게 비치던 다음 날, 은정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던 까닭이었지요. 한밤중에 손에 쥔 작은 종이가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혹시라도 말하지 못하면 이 글이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은정의 가슴은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언젠가 말할 수 없을 나를 염두에 둔 문장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윤호는 은정의 눈을 보자마자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잤구나. 그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많았어. 은정은 무척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윤호는 무릎 위에 모은 두 손을 내려다보며 한참 말을 고르다가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나 사실 당신한테 솔직히 얘기해야 하는 게 있어. 그 말은 은정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간이 갑자기 묵직하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호는 한숨을 아주 깊게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에 받은 검사 결과가 조금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하대. 말끝이 약하게 떨렸습니다. 은정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놀라지 않은 듯 차분히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마음처럼 평온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밀 검사가 왜 필요하다고 하셨어? 윤호는 시선을 바닥으로 향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가 예전보다 수치가 조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 나이 들면 흔한 일이라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시 보자고 했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은정은 그 결 사이로 깊은 두려움이 스며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호는 분명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중 일부만 은정에게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쓴 거야?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윤호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 오래 세월 동안 눌러 삼킨 마음이 있었습니다. 응. 윤호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혹시라도 말할 기회를 놓치면 당신이 이 글들을 대신 읽어줬으면 해서. 은정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윤호가 보여주지 않았던 마음, 말하지 못해 묻어두었던 감정의 깊이를 이제야 조금 들여다보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익숙했던 손인데도 오늘은 다른 결로 느껴졌습니다. 조금 더 약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오래 붙잡고 싶은 손. 여보. 은정은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을 담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윤호는 눈을 천천히 들고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에는 후회와 안도, 두려움과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아, 나는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 표현 못한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그걸 이제야 꺼내려고 하니 말이 잘 안 나오더라. 은정은 그 말이 너무 아려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서 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늘 든든했어. 은정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뚝뚝해도 좋았고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 근데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은정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묵혀둔 진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마음을 보여주니까 나도 괜히 마음이 더 무서운 거야.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말끝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윤호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과거와 달리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마음을 여는 과정 같았습니다. 윤호는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너무 겁먹지 마.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나도 지금 당신이랑 있는 게 제일 좋아.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서 은정은 깊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던 윤호가 평생 처음으로 마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 조금 더 서로한테 솔직하게 살자. 말로도 마음으로도.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그렇게 해보자. 창밖에서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은정은 알 수 없는 예감과 함께 마음 한쪽이 천천히 조용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은정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천천히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고 그 움직임 속에서 지난 며칠 동안 두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모양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윤호도 어느새 일어나 은정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참 좋다.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바다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진작 올 걸 그랬어. 윤호는 그 말에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머뭇거리다가 은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짓은 너무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오랜만에 받아보는 초대 같았습니다. 은정은 살짝 놀랐지만 미소 지으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온기가 서로의 손바닥 아래서 천천히 번졌습니다. 은정아, 윤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 이제는 당신한테 뭐든 숨기지 않을게. 그 말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은정은 손을 꼭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당신 혼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옆에 있잖아. 같이 가면 돼. 윤호는 눈을 내리깔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 순간 그는 비로소 제대로 건네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말로 표현 못한 거 당신이 다 알아줬다는 게 참 고맙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긴 우리 서로 그러고 산 거지 뭐. 이제라도 마음 내주니 난 그게 제일 좋아. 둘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가며 둘 사이의 오래된 벽을 조금 더 낮추어주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윤호가 가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그 메모들 있지? 그의 말투는 어딘가 수줍으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읽어봐도 좋고 아니면 버려도 괜찮아. 그저 그게 내 진심이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돼.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버릴 거야.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나한테 처음으로 건넨 마음이니까. 말로 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해 준 글이잖아. 윤호의 눈가가 아주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은정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은정아, 정말 고맙다. 그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평생을 건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하지 못한 위로와 사랑을 이 순간 한 번에 건네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더 솔직하게 살자. 서로한테 숨기지 말고 말도 조금씩 하면서.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랑 있는 시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소중하더라. 두 사람은 잠시 서로에게 기대어 앉았습니다. 창밖에선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고 숙소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은정과 윤호는 오랜 침묵 끝에서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마주했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사랑이 이제는 조금씩 하지만 분명한 형태로 두 사람의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늦게라도 마음을 건네면 그 사랑은 여전히 현재형이라는 것. 이번 여행은 그것을 깨닫게 해준 여정이었습니다. 메모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남편 윤호 씨가 혹시라도 말할 수 없을 날을 대비하며 아내에게 건넨 평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중이라는 말은 때로 너무 길고 때로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은정 씨와 윤호 씨 부부처럼 늦게라도 서로에게 마음을 건네면 그 사랑은 여전히 가장 따뜻한 현재형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하지 못한 마음은 후회가 되지만 표현된 사랑은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